안녕하세요. 보통날의 안녕입니다. 벌써 8월이 다 지나갔고 9월의 시작을 앞에 두고 있는데요. 2년 전 추석에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났었고 또 제가 죽음을 선택했던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저와 저의 부모님에게 추석은 명절이 아닌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트라우마로 남게 되었습니다. 2년 전 추석날을 기점으로 폭풍처럼 몰아치는 악재를 온몸으로 막아내면서 지내왔지만 아직도 그때 그 일의 시작이었던 22년도 추석날 있었던 일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슴 한편이 아린 만큼 나의 상처를 고스란히 전이받아 가장 큰 아픔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저희 엄마입니다. 그 2년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엄마와 나는 함께 부둥켜 안고 울었던 적도 있었고 같은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지만 서로가 모르게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습니다. 내가 엄마 모르게 가슴을 치며 울었던 만큼 엄마도 역시 내가 모르게 많은 시간을 가슴 아파하며 보냈을 거라 생각을 하면 아직도 가슴이 찢어질 듯 죄송한 마음이 남아있어요. 모든 것이 파탄나 버린 직후 제가 그때 엄청 아팠을 때였거든요. 아파서 누워만 있을 때 엄마가 혼자 투병 중인 나를 위해 집을 찾아와서 밥을 챙겨주고 청소를 대신하며 저를 보살펴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꽤 오랜 기간 저는 혼자 누워 있었고 엄마는 주기적으로 혼자 누워만 있는 저를 위해 음식을 바리바리 해서 들고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저는 가만히 누워서 부지런히 싸운 음식들을 꺼내고 청소를 대신하는 엄마를 바라보면서 노년만큼은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며 늘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집안일을 마치고 내 옆에 엄마가 앉아있는데 제가 조용히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우리 집 망했을 때 그때 엄마가 몇 살이었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엄마 나이가 지금 나랑 비슷했던 것 같은데 내가 떠올렸던 그때는 아버지의 보증으로 급여가 모두 차압이 되면서 주부로만 살았던 엄마가 아이 넷과 살기 위해 가장이 되었던 때를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는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그때가 그러더니 숫자를 세어보더니 43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라고 과거 일을 회상하며 별일 아닌 듯 답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끝나고 생활비가 끊긴 텅 빈 집에서 투병을 하고 있던 그때 내 나이도 43이었습니다. 형제 넷 중에서 유난히 엄마와 가장 많이 닮아있던 나는 인생을 뒤흔든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조차도 엄마와 나는 똑같이 닮아있었습니다. 내가 웃으면서 엄마랑 나는 정말 닮은 데가 많구나 라고 말하고 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엄마는 아이 넷과 남편을 책임지기 위해 식당 일이며 건물 청소까지 새벽에 나가서 늦은 밤이 다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었는데 어찌 그 나이에 그렇게 모든 것을 내던지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할 수 있었는지 그 힘든 세월을 어찌 견디면서 보내왔는지 새삼 놀랍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바로 뛰쳐나가서 파출부 일부터 할 수 있었냐고 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는 대수롭지 않게 그럼 어떻게 하냐면서 내가 돈을 못 벌면 다 굶어 죽는데 해야지 라고 답을 했습니다. 엄마는 그동안 생각하지도 못했었는데 43이라는 나이에 딸이 당신처럼 인생이 뒤흔들리는 사건의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에 놀라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침묵이 흐르다가 엄마는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때 나는 너처럼 배운 것도 없었고 사회생활도 해본 적이 없이 살림만 살아서 어디 가서 일할 곳도 없었어. 난 책임져야 할 애들이 줄줄이 넷이나 있었지만 그래도 넌 공부도 했고 사회생활도 오랫동안 했잖아. 게다가 자식도 없으니 옛날 나보다는 훨씬 나은 거야. 그러니까 네 몸 하나만 나으면 다 해결된다. 그러니 제발 아프지 말고 일어나. 그때 통증에 매몰되어 누워만 있어 눈이 다 풀려버린 나를 붙잡고 일어나라고, 별일 아니라고, 나도 했는데 너도 일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렀고 그때의 일 이후에 여전히 소송 중에 있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상실감과 두려움은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면서 부모님 집에 갈 때마다 나는 늘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반찬이며 식재료까지 한아름 챙겨주시는 것을 가져오는 나를 보면서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직도 부모님에게 기대기만 하는 현재 내 상황이 답답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늘 부모님을 뵈러 갔었는데요. 이번에 구전 녹용에서 저에게 광고를 주시면서 녹용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게도 저는 정말 오랜만에 부모님께 선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전 녹용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랜만에 환하게 웃으면서 부모님을 만날 수 있었고 구전 녹용을 보자마자 엄마는 바로 어떤 브랜드인지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는 저희 엄마 최애인 임영웅님과 송혜님이 광고를 했었다면서 지금은 우리 찬원이가 광고하는 유명한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찬원님은 우리 아이가 되었더라고요.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 찬원이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찬원이가 광고하는 거라면서 너무 좋아하시니 저도 기뻤습니다. 부모님은 녹용이 처음이라고 하시는데 비타민처럼 매일 부담없이 먹을 수 있고 지난 여름 무더위에 지친 체력을 되찾고 면역력을 위해서 지금 드시기에 딱 좋은 시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전 녹용은 녹용과 함께 숙지왕, 당귀, 청궁, 작약, 삽주, 복령, 감초, 황기, 생강, 홍삼, 대추, 아카시아 꿀 등 엄선된 12가지 국내산 천연 재료로 달여서 만든 제품이라 먹기에 부담스럽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선물을 하기 전에 특히 사람들의 후기를 정말 중요하게 보는데요. 그래서 구전 녹용 홈페이지에서 후기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되었다는 내용이 많아서 무더위를 보내면서 지친 부모님의 건강에 도움이 되어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게 되면 그보다 좋은 효도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홍삼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서 선물도 많이 하고 쉽게 먹었는데 녹용은 좀 생소했습니다. 그런데 녹용이 옛부터 왕의 식품이라고 불렸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조선시대의 왕의 수명이 42살이었는데 조선 왕조 실록에 따르면 영조는 82세까지 장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 비결이 꾸준한 녹용 섭취로 알려져 있다고 하네요. 매번 똑같은 홍삼이나 비타민 선물보다는 올해 추석에는 특별한 구전 녹용으로 선물을 하면 부모님께 잘 맞는 건강식품을 찾아드릴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구전 녹용은 나전칠기에서 영감을 얻은 패키지 디자인으로 고급스럽고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 기품 있고 예를 갖춰야 하는 자리에 선물하기 좋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전 제품 20% 할인 이벤트가 진행 중이에요. 구매는 고정 댓글과 더보기를 확인해주세요. 구전 녹용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추천인 아이디 통을 넣어야 20% 할인 쿠폰이 발행된다고 하니 꼭 추천인 아이디를 사용해서 20% 할인된 가격에 이용을 하세요. 인터넷 구매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구전 녹용 판매 전용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20% 할인된 금액에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린다고 합니다. 구매 시 이벤트로 10만원 이상을 구매하면 2,000원 포토카드를, 30만원 이상을 구매하면 2,000원 무료담요와 구전 녹용 순 10포, 그리고 50만원 이상을 구매하면 2,000원 무료담요, 포토카드, 기능성 노트, 구전 녹삼 30포를 증정한다고 합니다. 저는 저희 엄마가 연예인은 정말 관심도 없는 줄 알았는데 제가 무심했던 사이에 동생과 함께 콘서트도 가시고 또 이찬원님 하는 방송도 즐겨보셔가지고 부모님께 굿즈까지 함께 선물로 드리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구전 녹용 구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과 더보기에 작성을 해두겠습니다. 고정 댓글의 링크를 이용해서 방문을 해주시고요. 꼭 20% 할인 쿠폰도 받으셔서 할인된 금액으로 추석 선물을 준비하세요. 고등학생 때 집에 그런 일이 생기고 나서
저는 사실 부모님께 원망을 많이 하면서 공부도 잘하지 않고 그렇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는 그냥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지만 고등학교 때는 집의 현실을 보면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함을 느꼈어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집은 절대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돈 10만 원도 누구에게 빌릴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부모님처럼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왜 부모님은 저렇게 바보처럼 남에게 당하고 고생을 하고 사는 건지 속이 터질 정도로 정말 답답했었거든요. 하지만 고통이라는 것이 아무리 내가 피하려고 해도 순간적으로 들이닥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이제 부모님의 나이가 되어서야 겨우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엄마 나이가 되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순간이 오니 그때의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43이라는 나이는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일어서기에 늦지 않았음을 30년간 온몸을 내던져 일을 하신 엄마의 생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리셋된 상태에서 나도 엄마처럼 다시 일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나에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아무렇지 않게 다시 살아가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시골에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농사일을 돕다가 성인이 된 이후 공무원인 아버지와 결혼을 하고 서울 생활을 처음 시작하셨어요. 당시에 외할아버지가 공부도 제대로 못 시키고 농사일로 고생만 한 큰딸에게 미안해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을 엄마의 배우자로 찾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유하지는 않아도 굴곡진 인생만큼은 살지 않길 바랬던 외할아버지는 우리 집이 망했던 당시에 일을 마치고 밤늦게 돌아온 엄마의 손을 잡으며 두 분이 한참 울었던 모습이 지금 문득 생각이 납니다. 엄마는 외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당시에 고생한 모습만 보여드려 마음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도 눈시울을 붉힐 때가 많이 있어요.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지 이제서야 엄마 나이가 되어서 저는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엄마처럼 미련하게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왜 저렇게 살지 하면서 늘 답답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미련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몸을 일으키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엄마와 나는 다르다고 절대 엄마처럼 살기 싫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엄마가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앞으로는 엄마처럼 살고 싶어졌습니다.